현충일이 있었습니다. 현충일 날 제일 큰 기사는 부산 의사가 자기 건물에 걸었던 전범기. 전범기 2개 그거였습니다만 스스로 내렸어요. 경찰 찾아가도 문 안 열어줬다. 아니 내 건물에 내가 걸었는데 어쩌냐 그러면서 뭐 때문에 걸었니? 그랬더니 자기가 그 구청이랑 뭐 이게 행정 시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화가 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국경일마다 걸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랬다가 욕을 바가지로 쳐먹고 병원 이름 까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리긴 했는데요. 아무튼 의사라고 하는 놈이 자기 건물에 이런 짓거리를 해 가면서 나는 인기만 끌면 돼, 시선만 끌면 돼, 내가 이렇게 걸었으니까 구청에서 내 말 들어줘야 돼, 이 짓거리를 할 만큼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무슨 아파트예요? 난 이런 아파트를 처음 봤네. 좀 사는 아파트인가 봐요. 해운대인가? 주상 복합으로 있는 건데, 네. 네, 구체적으로 뭐 위치는 안 나왔습니다. 부산 분들은 아시겠죠? 빨리 저 병원을 찾아내가지고 저 의사가 조만간 귀향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현충일에 별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추념식이 있었는데 둘이서 와가지고 얼굴만 비추고 싹 달아나 버렸어요. 달아난 것도 달아난 거지만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어쩌라자는 영상인데 어떻게 잘 찾았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파파라치 동원하던 그쪽 출신 아니신가? 바지춤부터 들어올리죠. 왜 저렇게 하냐면 안에 있는 성인 기저귀가 계속 흘러서 저러는 거예요. 아이, 여기는 뭐래. 잠이 오는 것 같아. 반면 바빴거든요. 왜? 뇌물 정리하느라고. 아이고. 아마 잠을 못 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려다가 네, 아마 분명히 제지다가 밤새도록 이 행사에 나가기 위해서 앉아 있거나 잠을 안 잤을 거예요. 들어 넣었으면 팅팅 부었을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광대에 있는 데가 충분히 부어 있기는 합니다. 특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앉아 있기만 했지 눕지도 못했을 거예요. 뭐 할 줄 몰라. 미리 얘기 안 해주나? 기억을 못하나? 메멘토 수준이에요, 진짜? 너무 졸려. 간만에 따뜻한 햇볕 받으니까 너무 졸려.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미치겠다. 졸립지만 사진은 찍어야 돼. 이거야. 저렇게 잠이 올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너무 화질이 흐려서 그러는데 이거 지금 이 위에 수칠한 것도 드러나가지고 수치했네. 윗머리 쪽에 수칠한 거 드러나갖고 왜냐면 국립묘지라는데 수칠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망자들이 있는 데니까 이 그 수칠이 그 액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귀신 때문에. 네. 위험했죠. 이러다 잠들었으면 픽 쓰러졌을 텐데. 무릎과 끼거든요, 잘못하면. 네. 아무튼 이렇게 지 나름대로 사진을 찍는데 둘이는 손도 안 잡고 눈도 안 마주치고 얘기도 안 합니다. 관계 최악인 거죠. 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패싱하고 가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 빡이 돌게끔 박수를 안 해, 또. 만들어줬죠. 얼굴 다 까먹었나?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또 김건희 악수하려고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는데 요즘 따라다니는 저분 있잖아요. 의전 담당하시는 저분이 철저하게 김건희를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못 서게 하고. 가운데 못 서게 하고 오른쪽에 못 서게 하고 자꾸 있으면 기다려 요거를 시전하시면서 요걸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에서 이제 각종 추념사들을 했는데 추념사 내용도 개판이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정권은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면서 이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무슨 뭐 영웅이 어쩌고 자유가 어쩌고
그리고 전혀 그동안에 추념사하고는 생판 다른 추념사들을 쏟아냈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더라고. 새벽에 대북전단 30만 장을 보냈더라고 이미. 네, 탈북민 단체가 어제 전단 20만 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 제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결론적으로 이걸 보내면서 김영웅 USB를 털려 보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영웅 얘기를 그렇게 추념사에서 많이 하지 않았을까. 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쪽에서 또 무슨 똥폭탄을 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요. 이게 의도적으로 한 대 쳐맞겠다는 도발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깝죽거리는 거잖아. 지금 다음 주부터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안 이쪽에서 실탄 사격 시작한다고 해요. 옛날에 연평도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 이명박이가 북한 쪽 공해상에다가 이틀 동안 포사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응 사격을 쳐맞은 게 그때 연평도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관련해가지고 비행기 출격시켰다가 미국한테 욕먹고 아무것도 못 쏴보고 그냥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그동안 있었던 비행 통제 구역에서 폭격기를 활용해가지고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감지할 수 있는 이 접경 지역에서 폭격기로 실사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놓고 내 쪽을 보고 총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발해라라고 막 갈구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현행의 이 한반도 평화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에 위협을 만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도 아니지. 미국의 비공식 군사 전문 매체가 북한이 10월 달에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꺼내놨어요. 그리고 우리 군은 비상경계령을 통해 가지고 예비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군대가 군인들을 동원해 갖고 시민 통제를 하면 눈에 띄니까 경찰들을 이용한 경찰들을 군이 지휘를 해 가지고 각종 지휘나 일종의 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지휘를 군이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이 10월로 D-Day를 잡았다 이것들이. 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경고를 하고 있고 윤석열도 10월 전후를 해갖고 뭔가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D-Day를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추념사에도 약간 좀 이상한 게 많은데, 그 추념사에 원래는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에 대해서 기리고 이렇게 해야 다시는 그런 희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게 뭘 할 건지는 없는데 이때까지 하지도 못했어. 맨날 쳐맞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거다. 우리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통일 대한민국도 우리가 강해져야지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거의 정부가 이제 원래 공식 부인해야 되는 흡수 통일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천공이 한 얘기가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이 되려면 전쟁에 임박하는 수준까지 바짝 몰아붙여야 된다. 그래야만 남북 관계 해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개소리를 시전했단 말이야. 이걸 다 듣고 보고 따라하고 있는 윤석열이 진짜 그 위험한 도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 그리고 천공은 내년 가을쯤에 통일문이 열린다고 했거든. 천공은.
그거를 올가을로 땡기고 싶은 모양이지.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자꾸 김건희가 보훈단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 희생된 어떤 국가위에 희생된 보훈 열명들에 대한 대접을 강화하겠다. 이 소리를 때리고 있는 게 일단 희생을 당하자. 보상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으니까 한 대 쳐맞고 보자. 라는 식으로 지금 뭔가 그림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적 선제 도발하는 건 미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걸 할 수 있게 되려고 하면 작전권 전환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카드를 손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카드가 손을 봐서 협의를 통해서 이게 정리되는 수순이 앞으로 두세 달, 딱 9월 달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자위대 장교 같은 것들이 자꾸 한국에 와갖고 우리나라 해병대, 전혀 상관없는 해병대 대대장을 만나고 또는 우길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일본군이 미군을 대체할 수 있느냐 어쩌나 이런 개소리가 나오는 꼬라지들을 보면 이게 어느 순간 가가지고 일단 기형적인 형태의 전자권 회수를 해갖고 이게 국지전으로 이걸 확산을 시켜서 이걸로 지금 있는 전국을 풀어나가려고 군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 그래서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지금 김용현이나 지금 있는 군대 내 조직들을, 윤석열의 친위 조직들을 만일에 속아내게 된다고 하면 그 마지막 카드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최상병 관련한 문제들을 쥐고 있는 거고, 그러한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임성근이라고 하는 또는 김계원이라고 하는 지금의 해병대 간부들이 굉장히 김용현 이하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